안녕하세요. 전 결혼하자마자 골칫거리가 생겼었던 여자입니다. 아무리 잘 맞는 사람들도 신혼 초엔 다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평생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갑자기 한 가족이 되는 일이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저 또한 남편과 결혼한 뒤 한동안 큰 불화를 겪어야 했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시누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웃으며 그때를 돌아볼 수 있지만 당시엔 이혼까지 생각해 볼 만큼 나름대로 심각한 문제였던 그 일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 자매 중 장녀로 제겐 3살 어린 쌍둥이 여동생이 있어요. 동생들은 어릴 적부터 언니인 절 졸졸 따라다녔죠. 저 또한 저를 잘 따르던 동생들이 참 귀엽고 좋았습니다. 일한선 쌍둥이인 동생들은 갈수록 성격도 제각각이 되더라고요. 일부 먼저 태어난 둘째 고은인 성격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엄만 말갈량이도 저런 말갈량이가 없다며 한숨을 자주 쉬기도 하셨죠. 어머, 고은아, 거긴 또 언제 올라간 거야? 아우, 내가 못 살아 정말. 고은인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잠시만 눈을 떼면 계단이며 선반이며 할 것 없이 어디로 기어 올라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예전에 살던 단독주택 마당에 계단이 올라갔다가 떨어져 머리를 크게 꿰매기도 했죠. 부모님은 그런 고은이 때문에 수명이 10년은 줄어든 것 같다고 아주 진절머리를 내셨어요. 고은인 골목대장 노릇을 하며 허구한 날 무릎도 깨져오곤 했는데 부모님은 그런 고은이의 기운을 어떻게든 빼놓으려 일찌감치 운동을 시키셨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태권도와 유도를 배웠던 고은인 나중엔 유도 선수로도 활동했었어요. 비록 부상 문제로 중학교 3학년 때 선수 생활을 그만두긴 했지만요. 김고은, 너 또 학교에서 남자애들한테 업어치게 했어? 선생님한테 전화 왔잖아. 선머슴도 아니고 여자애가 좀 조신하게 굴어야지. 그런 고은인 고등학교 올라간 뒤 괜한 시비를 걸던 남자애들을 업어치기로 넘기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고은이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반면 막내인 시은인 책과 공부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래서인지 말도 제법 조리 있게 잘하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성향이 달라지며 쌍둥이 서로 많이 투덕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야, 김고은, 너 냉장고에 넣어뒀던 내 샌드위치 먹었지? 이 건 다 먹어놓고 왜 남의 걸 자꾸 탐내? 그러니까 살찌지. 냉장고에 있으면 다 네 거냐? 그냥 있으니까 먹은 거지. 그럼 이름이라도 써놓던가. 엄마가 똑같은 샌드위치를 5개 사오셨으면 가족이 5명이니까 각자 하나씩 먹으라는 뜻 아니셨겠어? 운동만 하더니 그 정도 수학도 안 되냐? 이 깡통머리야. 운동을 했던 고은인 먹성이 좋아 종종 시은이 음식을 몰래 뺏어 먹곤 했습니다. 그럼 시은인 또 복슬합시고 고은이 운동화를 몰래 신고 나가선 흙먼지를 잔뜩 묻혀오곤 했죠. 그렇게 투덕거리면서도 또 맨날 붙어 다니는 것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니 동생들도 제법 철이 들더라고요. 특히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셨던 고은인 꽤 숙녀티도 났죠. 부모님은 그렇게 어른이 된 동생들을 보며 괜히 서운해도 하셨어요. 우리 철부지들 덕에 조용할 날이 없던 게 엊그제 같은데 괜히 우리 딸들 다 큰 것 같아 서운하네. 그래도 변하지 않았던 사실 하나는 동생들은 여전히 절 많이 따랐다는 거였습니다. 전 나이 36에 남편과 결혼하게 됐는데요. 남편을 집에 인사시키기 전 동생들에게 남편을 먼저 소개시켜주기도 했었어요. 형부, 저희 언니랑 곧 결혼할 거라면서요? 저희 언니 어디가 좋았어요? 착한 성격? 기분 좋아지는 웃음소리? 동생들은 서글서글한 인상의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며 넙죽 형부라고 잘 부르더라고요. 그리곤 절 잘 부탁한다는 말을 과장 조금 보태 그날 거의 50번은 한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동생들이 귀엽다며 밥도 술도 듬뿍 사주고 용돈까지 쥐어주더라고요. 남편에겐
제 동생들보다 1살 어린, 그러니까 남편보단 5살 어린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남편 또한 제게 그런 신우이를 먼저 인사시켜 주었죠. 신우이를 처음 봤을 때 참 예쁘장한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신우인 자기 말론 살면서 단 한 번도 48kg를 넘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자기 관리를 열심히 했다고 말하더군요. 얼굴도 예쁘장한 편이었던 신우인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전엔 우리 쇼핑몰 모델도 오래 했었다고 말했죠. 그런 신우인 좀 깍쟁이 같아 보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웃는 얼굴이 맑고 착해 보여 제 동생들 대하듯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우린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람 좋은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시아버지 또한 절 반기셨죠. 내가 새 가정을 꾸려서 자식들도 자주 찾아오긴 불편해한다. 명절에도 우린 제사도 안 지내니까 그냥 얼굴 보고 밥이나 함께 하자꾸나. 앞으로 난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경배랑만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주렴. 집안이 좀 복잡해서 미안하다. 시아버진 절 처음 봤을 때 괜히 미안해하며 멋쩍은 웃음을 지으시더군요. 사배로 혼자 사시던 시아버진 남편이 31살일 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다고 해요. 그뒤 신우이와 남편은 가끔 시아버지를 찾아뵈며 함께 사시는 분께도 아줌마라고 부르며 적당히 잘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의 자녀들도 그렇게 가끔 두 분을 찾아뵈며 시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른다고 했죠. 우리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야. 내가 14살 때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혼자 나랑 재경이를 힘들게 키워주셨어. 그렇게 자식들 위해 열심히 사셨으면 당당히 아버지 인생을 먼저 생각하셔도 될 텐데 자꾸 우리한테 미안해 하시더라.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다만 자기보다 훨씬 어릴 적 어머니를 잃고 자신의 결혼으로 혼자 지내게 될 신우에 대한 애틋함이 남다를 뿐이었죠. 신우이도 오빠인 남편을 많이 의지하며 살았다기에 전 참 보기 좋은 남매 간의 우애라고 생각했어요. 저 또한 동생들을 아끼는 언니로서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결혼 후 남편은 서툴게나마 저희 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엄마나 아빠가 뭐라고 하고 계시면 폴폴 쫓아가 뭐라도 도우려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제 동생들에게도 한 번씩 용돈을 쥐어주며 정말 잘해줬고요.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건만 우리의 갈등은 신우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새언니, 저 왔어요. 맛있는 냄새. 저녁 불고기예요? 아가씨 또 놀러 왔네요. 퇴근하기 전에 재경이가 나한테 전화했더라고. 오늘 우리 집 놀러 와서 같이 저녁 먹어도 되냐고. 그래서 같이 왔어. 잘했어. 근데 나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럴 때 미리 연락 좀 줘. 앉아요, 아가씨. 신우인 결혼 초부터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더군요. 남편과 둘이 살다 혼자 살려니 좀 외롭다면서요. 미리 연락 주는 일이 거의 없이 당일에 남편이나 제게 대뜸 놀러 간다는 연락을 한다는 게 좀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 신우일 좋은 마음으로 맞아줬습니다. 남편이 저희 집에 잘해주는 만큼 저도 시댁 식구들에게 잘해주고 싶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은 후론 신우이가 괜히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죠. 어머니 일찍 가시고 아버진 혼자 돈 버느라 바쁘셨어. 나야 그래도 중학생이었다지만 그때 재경인 겨우 9살이었잖아. 어찌나 불쌍하던지. 그 뒤로 내가 어떻게든 어머니 대신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어. 근데 고작 몇 살 많대도 마찬가지로 어렸던 내가 챙기면 얼마나 챙겨줄 수 있었겠어. 그래서 우리 재경이 많이 외롭고 가엾게 자랐어. 재경이 내 아픈 손가락이야. 여자에게 엄마란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같은 여자인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도 더더욱 신우에 대한 연민이 생겨 최대한 잘해주고자 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제 호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언니, 저 이거 한 번만 빌려 입어도 돼요? 옷이 너무 예뻐서요.
이거 제 벌이로 사긴 좀 힘든 거라. 전 신우에 비해 능력이 좀 좋은 편이었습니다. 평소 옷이나 가방, 신발 등을 많이 사진 않았지만 한 번 살 때 그래도 질이 좋은 제품을 사는 편이었거든요. 원래 꾸미는 데 관심이 많았던 신우인 제 옷장을 한 번 보더니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그런 신우인 제가 아끼던 옷 한 벌을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전 어려운 것도 아니니 그러라고 대답했어요. 제 동생들이 빌려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러라고 했을 테니 신우이도 제 동생처럼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뒤 신우인 그 비싼 옷에 무려 찌개 국물을 묻혀서 왔더라고요. 그리고서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말했죠. 잘 입었어요, 새언니. 아니, 아가씨, 이런 걸 묻혀왔으면 세탁은 해서 줘야죠. 그리고 최소한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옷을 어떻게 무조건 깨끗하게만 입을 수 있겠어요.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밥도 먹으면 다 오염되고 그런 거지. 그리고 가족끼리 뭐 세탁비 같은 거라도 받으시게요? 다음부턴 저 조심해서 입을게요. 그게 말이 돼요? 가족끼리도 옷을 빌려 입었으면 고맙다, 미안하다는 당연한 거고 망가뜨렸으면 복근해놔야죠. 여보, 그거 세탁비 얼마나 한다고. 우리 재경이 돈도 많이 못 벌어. 내가 세탁소에 맡겨서 말끔하게 찾아올게. 너무 그러지 마. 기가 막혀서 따끔하게 말했더니 옆에서 남편이 절 말리더군요. 신우인 못 이기는 척 죄송하다고 말하긴 했지만 표정은 뾰로통해졌고요. 그 뒤 신우인 또 제게 옷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 동생이나 마찬가지란 생각으로 전 신우에게 야박하게 굴지 않으려고 했어요. 대신 웃으며 확실하게 못을 박았죠. 빌려는 줄 수 있는데요. 옷 망가뜨리면 세탁비든 수선비든 물어주는 조건이에요. 저도 힘들게 일한 돈으로 고르고 골라서 산 옷인데 가족이어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입으면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좀 입어주세요. 새언니, 좀 서운해요. 절 동생처럼 생각한다면서요. 아니, 언니가 동생한테 옷 빌려주면서 누가 세탁비부터 우는해요. 전 언니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았는데 남은 남일 뿐인가 봐요. 전 그래도 당연한 말만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게 서운해하던 신우의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었죠. 제 동생들도 제 옷 어쩌다 한번 빌려 입었다가 문제 생기면 다 그렇게 했어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이런 건 확실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언니란 이유로 모든 걸 다 이해해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앞으로 가족으로 편하게 지내려면 지킬 건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난 아가씨랑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서운하게 듣지 말아줬으면 좋겠네요. 신우인 입을 삐죽 내밀면서도 제 옷을 빌려가더라고요. 그리곤 거의 2달 넘게 옷을 돌려주지 않기에 이만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 정도면 그냥 준 거 아니냐면서 또 툴툴대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진땀을 흘리며 제게 이러지 않겠어요? 여보, 당신 다른 옷도 많잖아. 재경이가 그 옷이 엄청 마음에 들었나 본데 그냥 그거 주자. 어? 당신 옷은 내가 새로 사줄게. 내가 먼저 아가씨 주고 싶어서 준 옷이면 상관없지만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왜 본인이 먼저 내 옷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입고 다녀? 당신이 아가씨를 애틋해하는 건 알겠는데 아닌 건 아닌 거야. 너무 괘씸해. 그 뒤론 동생처럼 생각하고 뭐고 아무것도 빌려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뒤 이번엔 신우이가 아예 제게 말도 없이 200이 넘는 제 가방을 가져갔더군요. 신우이가 다녀간 뒤 가방이 보이지 않아 혹시나 싶어 전화했더니 역시나였던 거죠. 그때 신우의 말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새언니가 이제 저한테 뭐든 별로 안 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요. 물어보면 안 빌려줄까봐 그냥 들고 왔어요. 이번엔 저 진짜 깨끗하게 쓰고 돌려드릴게요. 내일 친구 결혼식 있는데 가서 기죽기 싫단 말이에요. 네? 저 동생으로 생각한다면서요. 언니로서 저 기 한번 살려주세요. 이건 엄연한 도둑질이에요. 사정이 어찌됐든 물건 주인이 빌려주기 싫다고 하면
수긍할 줄도 알아야죠. 애초에 내 것도 아닌 남의 걸 왜 그렇게 자꾸 탐내요? 당장 가져와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너무 괘씸한 나머지 전 신우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또 어영부영 봐주면 다음에 또 그럴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 신우인 기어코 다음날 결혼식장까지 갔다가 가방을 가져왔는데 그때도 고맙다고 하긴커녕 너무하다며 투덜대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가방을 가져가길래 아예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렸습니다. 새언니,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냥 가족끼리 좀 나눠 쓰자는 건데 어떻게 경찰까지 부르냐고요.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난 분명히 전에도 경찰 부른다고 말했고 그때 바로 안 부른 게 아가씨한테 베푸는 마지막 호의였어요. 사람이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줄 알아야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냥 두면 분명 또 내 물건 이렇게 가져갈 것 같아서 이번에 확실히 해두려고 한 거예요. 난 다음에도 안 참을 거니까 또 경찰차 타고 싶으면 알아서 해요. 경찰의 중재로 잘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신우인 엉엉 울며 서운하다고 말하더군요. 전 그런 신우에게 차갑게 대꾸해줬죠.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이 제게 처음으로 화를 내더군요. 당신 이번엔 진짜 너무했어. 원래 자매끼리 몰래 옷도 가져가서 입고 그런다더라. 난 처제들 진짜 내 동생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은 내 동생을 남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짓까지 한 거 아니야? 걔가 얼마나 불쌍한 앤데 당신은 연민이라는 것도 없어? 꼭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로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지금 화낼 사람이 누군데 이래? 내 동생들은 애초에 이런 도둑질 하지도 않아. 내 동생들이 그랬으면 말로 하기 전에 난 손부터 나갔을 거라고. 불쌍하다고 다 이런 짓 해도 된다면 세상에 법이라는 게 왜 필요해? 불쌍하단 핑계로 동생을 망치고 있는 건 바로 당신이야. 동생을 아끼는 것도 정도가 있지. 남편은 신우 일만 되면 시야가 아주 좁아졌습니다. 평소엔 흠일할 것도 없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큰 단점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신우의 문제는 그렇게 제 물건을 훔쳐가는 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신우인 남편을 아주 만만한 부모 같은 존재로 생각하며 틈만 나면 돈을 요구했어요. 오빠, 나 사고 싶은 거 있는데 카드 좀 주라. 오빠, 나 돈 좀 빌려줘. 나 요즘 너무 답답해서 여행 좀 다녀오고 싶어. 신우인 꼭 남편에게 뭘 맡겨놓은 사람처럼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요구하더라고요. 결혼 전 남편이 신우이를 얼마나 오냐오냐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처음에야 남편이 제 동생들도 한 번씩 용돈을 챙겨줬으니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죠. 자기 동생에게 전화만 걸려오면 넙죽넙죽 다 퍼주는 남편을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전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아가씨 돈 달라고 하지? 보내지 마. 무슨 일생일대 중대사가 걸린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애가 사고 싶은 게 있다는데. 아가씨가 뭐 애야? 자기 손으로 돈 버는 어엿한 장인이고 30이 훌쩍 넘은 성인이야. 능력이 안 되면 참을 줄도 알아야지. 그렇다고 당신이 뭐 연봉 1억씩 버는 사람이야?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잖아. 이제 결혼까지 한 사람이 언제까지 동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살 건데. 앞으로는 절대 안 돼. 여보, 그러지 말고 당신 이해 좀 해줘. 재경이 자라면서 또래 애들만큼 누리고 싶은 거 다 못 누리고 살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좀 마음껏 살게 해주고 싶은 거야. 집이 찢어질 만큼 가난했던 것도 아닌데 당신 측은지심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누군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 당신 동생 신경 쓰는 거 반의 반만이라도 날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그렇게 신우이 때문에 계속 골치를 앓게 되니 제가 남편과 사는 건지 남의 집 오빠를 잠시 빼앗아 온 건지 분간이 되지 않더군요. 행복해할 신혼에 대체 이게 무슨 봉변인가 싶었습니다. 새언니, 저 왔어요. 뭐야, 아가씨 또 왔어요? 집까지 가기 귀찮아서요. 저희 집은 원룸인데 여긴 방도 3개고 침대도 푹신하고
오면 먹을 것도 많잖아요. 그러던 와중 신우인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회사로 이직했다더군요. 거기까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신우인 이직한 뒤로 틈만 나면 저희 집에 찾아오더라고요. 자기 집으로 안 가고 바로 저희 집으로 퇴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씻지도 않은 몸으로 안방 침대 위에 철퍼덕 누워 휴대폰만 보고 있지 않겠어요? 아가씨, 난 안 씻고 침대에 눕는 거 딱 질색인 사람이에요. 좀 씻기라도 하던가요. 아, 조금만요. 피곤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저녁은 뭐예요, 새언니? 자기 손으로 음식 한 번 안 사오고 와서 상 차린 거 돕지도 않는 사람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새언니랑 오빠 밥 먹는데 수저 하나만 더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세요. 그런 신우인 뻔뻔하게 제게 저녁밥을 요구하고 자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일을 처음 한두 번 당한 뒤엔 신우이가 찾아와도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신우이에게 직접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애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다잖아. 이직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저렇게 지쳐서 누워있는 게 가엾지도 않아. 좀 귀엽기도 하고. 우린 그냥 작은 방에서 자자. 어? 밥은 앞으로 내가 설거지까지 다 할게. 그럼 식재료 값은 치사하게 하나하나 다 따지자면 아가씨 때문에 늘어난 공과금은, 그리고 내가 받은 스트레스는 어쩔 건데? 내가 당신하고 살려고 결혼했지. 아가씨까지 봉양하려고 결혼했어? 남편은 자기가 밥도 다 하고 용돈도 아껴 쓰겠다며 끝까지 신우이를 감싸더라고요. 그런 자기 오빠를 믿고 신우인 나중엔 자기 빨래까지 턱턱 내놓더라고요. 전 그런 신우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아가씨, 혼자 지내기 외로운 건 알겠는데요. 아가씨 오빠는 엄연히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사람이에요. 그럼 오빠한테도 심적으로도 독립할 줄 알아야죠. 난 아가씨 빨래건 뭐건 아무것도 해줄 생각 없고 아가씨랑 같이 살 생각도 없으니까 당장 나가요. 새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언제 여기서 같이 산대요? 그냥 며칠씩 와서 쉬는 거 가지고 제가 여기 아니면 갈 부모님 집이 있어요. 기댈 엄마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 남편이랑 제가 아가씨 부모는 아니잖아요. 난 분명히 말했어요. 하지만 신우인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제가 바꿔놓은 현관 비밀번호까지 또 남편을 통해 알아내 저희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밥을 안 줘버렸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더군요. 남편은 제게 너무하다고 난리였죠. 마음 같아선 신우일 가택 침입으로 신고라도 할까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남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난 그래도 내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고 화를 내서라도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어.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아가씨도 아가씨지만 당신이 아직 내 남편이기보단 아가씨 오빠로 남아있기 때문이야. 우리 아직 결혼한 지 2년도 안 됐잖아. 그러니까 아이까지 생기기 전에 이만 각자 갈 길 가자. 난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어. 여보, 어떻게 이혼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해? 그러지 말고 제발 나 좀 이해해줘. 입장 바꿔서 처제들이 일찍 엄마 잃고 가엾게 살았다고 생각해봐. 당신도 아마 나랑 똑같았을걸? 난 처제들 당신하고 똑같이 동생처럼 아껴주고 있는데 왜 당신은 내 동생을 자꾸 못마땅하게만 봐? 원래 결혼은 서로의 가족도 함께 아껴줘야 하는 거잖아. 남편은 그런 제게 끝까지 제가 너무한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냥 거기서 입을 닫아버릴까도 했지만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전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역지사지를 시켜주기로 했어요. 직접 당해보고도 변하지 않으면 그땐 정말 그 결혼 생활을 정리하려고요. 그래서 전 민망한 마음을 무릅쓰고 동생들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도움을 요청했죠. 세상에, 형부가 그런 면이 있었단 말이야? 우린 까맣게 몰랐네.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우리가 아예 부모님한테 말하고 언니네 집에 들어가서 출퇴근하고 지낼게. 동생들은 제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짐을 싸 저희 집에 쳐들어왔더군요.
제게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던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동생들은 그런 남편에게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부, 저희가 언니랑 떨어져 살다 보니까 언니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형부한테 패기치면 안 되니까 여태 언니 막 찾아오고 싶은 거 참았었는데 형부 동생도 요즘 여기 살다시피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래도 되는 거였구나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저희 당분간 여기서 좀 지낼게요. 남편은 떠들썩하게 들어온 동생들을 떨떠름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동생들의 활약이 시작되었죠. 아, 편하다. 시은아, 여기 누워봐. 진짜 푹신푹신해. 동생들은 집에 오자마자 침대부터 뒹굴거리더군요. 그리곤 그대로 침대에 누워 남편에게 밥 타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우, 배고파. 형부, 밥 좀 차려주세요. 언니 말고 형부가요. 형부가 음식을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형부, 전 꼬들밥 좋아해요. 물 많이 넣지 마세요. 애들이 밥 먹고 싶다네. 난 애들하고 수다 좀 떨고 있게 당신이 밥 좀 잘해줘. 남편은 그렇게 얼떨결에 밥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고은이가 남편의 밥을 빼앗아 먹더라고요. 처제, 그건 내 밥인데. 저 좀 더 먹으면 안 돼요? 가족끼리 내 밥, 네 밥이 어딨어요. 그리고 형부, 저 밥 원래 많이 먹는 거 아시면서 많이 좀 하시지. 어차피 형부 다이어트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 알겠어. 당연히 남편은 자신이 제기한 말 때문에 동생들이 들이닥쳤던 것쯤은 눈치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들의 황당한 행동을 어떻게든 수용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한 말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생들의 복수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죠. 동생들은 계속 저희 집에 머물며 남편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어? 형부, 죄송해요. 이게 왜 이렇게 쉽게 망가졌지? 다음 날 또 저희 집으로 퇴근한 동생들은 남편이 아끼던 게임기를 마음대로 쓰다 실수인 척 망가뜨려 버리더군요. 게임기를 많이 아꼈던 남편의 표정은 티나게 어두워졌죠. 하지만 동생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이러더라고요.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저희 형부 동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설마 처제들한테 수리비 받으실 건 아니죠? 형부 동생도 저희 언니 옷 망가뜨리고 그냥 넘어갔다면서요. 저흰 그래도 도둑질을 안 했어요. 자기 동생이 한 짓이 있는데 거기서 남편이 뭐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쓸쓸히 게임기를 들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잠시 뒤 다시 거실로 나온 남편은 두 손으로 자신의 눈을 재빨리 가렸습니다. 처제들, 아무리 가족이어도 난 남자인데 지금 옷차림이 그게 뭐야? 왜요? 저희 집에서 원래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헐벗은 것도 아니고 나시에 반바지가 어디가 어때서요.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여자들도 많은데 집인데 편하게 있어야죠. 제 동생들은 아주 짧은 반바지 나시티를 입고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동생들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지만 동생들은 뜻이 아주 확고하더라고요. 형부 원래 엄청 보수적이라며. 처가 식구가 집을 자기 집처럼 할버고 다니는 게 얼마나 불편한 건지 형부도 알아야지. 매도 세게 맞아야 머리가 띵한 법이야. 마음 같아선 더 파격적으로 나가고 싶은데 우리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이 정도로 하는 거라고. 솔직히 나시의 반바진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었건만 남편은 괜히 불편하다며 밤새 방에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튿날엔 신우이가 또 퇴근 후 멋대로 저희 집에 왔더군요. 하지만 이미 저희 집엔 더 일찍 퇴근한 동생들이 와 있었죠. 동생들이 이미 각각 안방과 작은 방 하나씩을 차지하고 누워 신우이를 맞이하더라고요. 어? 오랜만이네요, 사돈. 우리 언니 집에 자주 온다더니 이렇게 또 만나네요. 예상치 못한 불청객에 신우인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자마자 안방 침대에 들어놓을 요량이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신우인
거실 소파에 어정쩡하게 앉아 있었죠. 제 동생들은 그런 신우에게 끝까지 두 방 모두 양보해주지 않았고 결국 그날 신우인 불편하게도 가장 작은 옷방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잠을 청했고 전 안방에서 고은이와 둘이 아주 편하게 잠을 잤죠. 그리고 다음날 고은이는 멋대로 신우의 신발을 신고 출근해버렸더라고요. 신우인 황당한 듯 제게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 장난쳐요? 빨리 제 신발 다시 가져오라고 해요. 이거 순도둑이잖아요. 그냥 아가씨 신발이 예뻐 보였나 보죠 뭐. 그냥 오늘은 제 동생 운동화 신고 가세요. 그리고 200만 원이 넘는 가방 훔쳐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는 그냥 귀엽게 봐줄 수준 아니에요? 가족끼리 서로 나눠 쓰는 거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진 신우인 그날 저녁 씩씩대며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제 동생에게 응징이라도 해주려고 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신우인 저희 집에 있던 자신의 옷을 버젓이 입고 있던 막내 시은이를 본 순간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그거 내 옷 아니에요. 우리 체격이 달라서 다 늘어나잖아요. 빨리 벗어요. 편한데 왜요? 늘어나면 새로 사서 입으면 되죠.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 돌려 입어요? 새언니랑 저야 가까운 가족이지만 사돈 사이 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보면 얼마나 봤다고 가족이에요? 참, 우리 언니랑 그쪽은 보면 얼마나 봤다고 가까운 가족이에요? 가족이면 다 똑같죠. 사돈도 우리 언니 비싼 옷 입고 가서 뭐 막 묻혀오고 그랬다면서요. 시은인 신우이보다 10kg 정도는 더 나갔었기에 신우인 더더욱 질색팔색했던 겁니다. 하지만 따박따박 맞는 말만 하는 시은이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신우인 얼굴만 더 새빨개졌죠. 제 동생들은 그 다음 날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신우이 또한 또 저희 집으로 왔더라고요. 신우이는 아직도 있던 제 동생들을 보고 표정이 썩어 들어갔지만 동생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신우이가 보는 앞에서 제게 계속 용돈을 요구했어요. 언니, 나 사고 싶은 팔찌가 있는데 그거 500만 원이나 한대. 나 그거 너무 갖고 싶은데 좀 사주면 안 돼? 그래. 언니가 돈 보내줄게. 내 동생이 사고 싶다는데 사야지 그럼. 언니, 나 요즘 너무 힘들어서 동남아 휴양 다녀오고 싶은데 나 그 돈도 조금만 보태주면 안 돼? 안 되긴 왜 안 돼. 보태긴 그냥 언니가 다 대줄게. 너희 둘 다 같이 다녀와. 저는 남편과 신우이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동생들에게 몇백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입이 떡 벌어졌고 보다 못한 신우인 제게 소리를 빽 하고 질렀어요. 새언니, 진짜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뭐예요? 오빠한테 제 용돈 이제 주지 말라고 했으면서 왜 새언니 동생들한테 몇백씩 돈을 보내주냐고요. 그거 우리 오빠 돈이기도 하잖아요. 어머, 사돈, 말은 바로 해야죠. 그동안 사돈은 계속 형부한테 돈 타갔다면서요. 카드도 빌려다 쓰고요. 그만큼 언니가 우리한테도 줘야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역지사지가 안 되나 몰라. 남의 언니 돈은 자기 돈처럼 막 쓰면서 자기 오빠 돈은 아깝나 봐. 시은인 그런 저 대신 신우에게 비아냥대더군요. 그 말에 신우인 요 며칠 참았던 울분이 터진 모양이었습니다. 신우인 아악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제 동생들에게 반말로 짓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너 진짜 정도껏 해라, 어? 왜 갑자기 우리 오빠 집에 나타나서 사람 속을 뒤집어? 이게? 야? 우리가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어디서 반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너네 오빠 집이기만 해? 이 집, 우리 언니랑 너네 오빠가 반반씩해서 산 공동명의 집이야. 그런데도 우리 언니는 상관도 안 하고 와서 철면비 깔았던 게 누군데 그래? 넌 우리 언니 힘들게 해도 되고 우리는 안 되냐? 양심이 있어야지. 이, 이 돼지 같고 얼굴도 못생긴 것들아. 너희들 남자 한 번도 못 만나봤지? 니들 둘 다 모태솔로지? 갑자기 여기서 외모 얘기가 왜 나와? 할 말 없으니까 어디서 인신공격이야? 천박하게. 뭐? 천박? 야,
너 전화기 줘봐. 너 핸드폰에 남자 번호 몇 명이나 있어? 너 꽃다발을 한 번이라도 받아봤냐? 하지만 말발로 이기지 못하니 신우인 더더욱 1차원적으로 유치하게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랬더니 이번엔 고은이가 나서서 우람한 어깨를 들이밀었죠. 꽃다발을 못 받아봤어도 건방진 애들 업어치기 수도 없이 해봤다. 왜? 네가 우리 언니를 아주 우습게 한 모양인데 우리 언니 뒤에 항상 우리가 있거든? 어디 내가 앞뒤 앉고 업어치기 한번 제대로 해줘? 너 때문에 우리 언니가 얼마나 힘들어한 줄 알아? 넌 내가 소시적이었으면 뼈도 못 추렸어. 결국 동생들에게 말로도 기세로도 다 밀린 신우인 엉엉 울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와 제 동생들에게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당신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한테도 내 동생한테도 너무 심했잖아. 처제들,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어도 형부인 내 동생인데 이게 무슨 무례야? 내가 오죽했으면 이랬겠어. 당신하고 아가씨는 고작 며칠이었지만 난 두 사람 때문에 거의 2년 힘들어했다고. 왜? 내 동생들이 똑같이 했어도 당신 다 이해해줬을 거라며. 근데 막상 당해보니 미치겠지? 어? 근데도 나한테 심했다는 말이 나와? 형부, 우리가 형부 동생한테 무리했다고 생각하기 전에 형부 동생이 먼저 우리 언니한테 무리했던 걸 생각하세요. 형부도 우리 언니한테 배려 없었던 건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오죽했으면 이랬겠냐고요. 우리도 하면서 고역이었어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언니 오빠 사는 집 찾아가서 이렇게 무리하기 쉽지 않은 행동이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형부랑 형부 동생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좀 깨달으세요. 끝까지 신우의 편을 들던 남편의 모습에 저와 동생들은 기가 막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전 우선 할 만큼 한 것 같아 고맙다고 말한 뒤 동생들을 돌려보냈어요. 이미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갈 때 동생들은 제게 받았던 돈을 전부 돌려주었죠. 남편은 그 모습을 복잡한 모습으로 바라보더라고요. 동생들이 돌아간 뒤 전 남편에게 정말로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내 동생들은 이렇게 가족이라도 남의 돈은 욕심내지 않는 애들이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양심이고 아가씨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면 애초부터 당신 돈 우습게 여기지도 당신 결혼 생활을 망칠 정도로 이렇게 나한테 함부로 하지도 않았겠지. 오죽했으면 우리가 당신하고 아가씨 보란 듯이 이런 쇼까지 했겠어? 난 당신한테 이렇게 충격 요법까지 쓸 정도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할 만큼 다 했어. 이래도 당신이 정신 못 차리겠으면 나도 할 말 없어. 이제 진짜 선택해.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고 내 남편으로 살 건지 평생 당신 동생 오빠 노릇하며 살 건지. 전 그렇게 남편과 더 정이 들기 전에 아닌 건 잘라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준비가 안 된 사람간 더는 살 수 없겠다고 판단했죠. 그런 제 통보를 들은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전 그런 남편이 입을 열길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입에선 결국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알겠어.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우리 집만 신경 쓴 것 같아. 내가 당신 이해심이 없다고만 생각했어. 나한테 소중한 동생이니까 당신도 나처럼 내 동생을 아껴주길 바랬거든. 이렇게 불쌍한 동생을 왜 그렇게 냉정하게만 대할까 싶어서 내심 원망스럽기도 했고. 근데 막상 내가 당신 입장이 되어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불편했을지 잘 알겠더라. 그러니까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여보. 진심이야? 진짜 이제 아가씨한테 질질 안 끌려다니고 우리 집에도 멋대로 오게 안 할 자신 있어? 진짜 안 할게. 솔직히 아깐 동생이 울면서 나가는 걸 보고 잠깐 욱했었어. 근데 아까 처제랑 당신 말 듣고 다시 바로 정신이 들더라. 내가 너무 내 입장만 생각했고 오히려 내가 내 동생을 망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여보, 내가 내 동생을 안 보고 산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어. 그래도 앞으로는 중간에서 확실하게 중심 잡을 테니까 한 번만 지켜봐주면 안 될까? 미안해. 전 그래도 절 선택해준 남편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신우인 또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곤 제 동생들이 없는 걸 확인한 뒤 안심했는데요. 남편은 그런 신우일 처음으로 단호하게 돌려보내더라고요. 재경아, 이젠 오빠 집에 이렇게 말없이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 어? 어?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야, 오빠? 그래, 그동안은 갑자기 나 없이 외로워졌을 네가 가여워서 네 새언니한테 참아달라, 이해해달라 부탁만 했어. 왜 내 가족을 자기 가족처럼 여겨주지 못하나 서운도 했고. 너도 알다시피 넌 나한테 너무 특별한 존재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 처제들이 너랑 똑같이 행동하는 걸 보고 알게 됐어. 내가 집사람한테 못할 짓을 시키고 있었다는 걸. 아무리 가족이라도 집사람이랑 넌 가족 된 지 얼마 안 된 사이인데 어떻게 나처럼 널 똑같이 대해줄 수 있었겠어? 그럼 나라고 새언니가 마냥 편했겠어? 나도 새언니랑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더 그랬던 거지. 이렇게 계속 부대끼면서 지내고 허물없이 지내야 빨리 더 가족이 될 수 있으니까. 나도 너랑 비슷하게 생각했어. 그래서 너한테 집 비밀번호도 알려줬던 거고. 근데 그거 진짜 내가 잘못 생각한 거더라. 네 새언니가 싫은 일을 너랑 난 강요만 하고 있었던 거야. 진짜 친해지고 싶었으면 네 새언니가 불편한 부분을 너도 나도 먼저 생각하고 배려했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만 강요할 게 아니라. 신우이가 억울한 표정으로 아무리 말해도 남편이 끝까지 단호한 태도를 고수하더군요. 결국 신우인 남편의 이런 말을 듣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죠. 재경아, 오빠가 잠깐 망각했었는데 오빠는 너만큼 우리 집사람도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그리고 내가 꾸린 가정인 만큼 내 가정 계속 지키고 싶어. 아무리 우리 사이가 애틋해도 남매가 언제까지고 붙어 지낼 순 없잖아. 오빠한텐 이제 오빠 인생이 있어. 재경아, 넌 오빠인 내가 너 때문에 이혼하고 불행해졌으면 좋겠어? 내가 여태 널 위해준 거에 10분의 1이라도 날 위한다면 앞으로 네 새언니한테 선 좀 지켜줘. 부탁할게. 내가 뭘 그렇게 심하게 했다고 그래. 그래, 혼자 결혼했다 이거지? 어디 동생 버리고 새언니랑 둘이 잘 먹고 잘 살아봐. 남편은 많이 속상했지만 그렇다고 신우에게 다시 연락하진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르게 나가면 신우이가 변하지 못할 거라면서요. 그리고 며칠 뒤 신우이가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왜 집이 아닌 여기로 왔을까 궁금했는데 신우인 처음 보는 풀이 죽은 모습으로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 며칠간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그동안 너무 철이 없었어요. 전 정말 그동안 오냐오냐 자랐던 게 당연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지. 오빠랑 새언니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오빠는 항상 당연하다는 듯 제 어리광을 받아줬으니까 당연히 새언니도 그럴 줄 알고. 죄송해요. 저 앞으로 똑바로 행동할 테니까 저희 오빠 버리지 말아주세요. 아시잖아요. 저희 오빠 원래 정말 착한 사람인 거. 저 앞으로 절대 멋대로 행동하지 않을게요. 신우인 구슬 같은 눈물까지 뚝뚝 흘리더라고요. 신우인 자기 오빠가 정말 이혼당할까봐 제게 사과하러 직접 회사 앞까지 찾아온 거더라고요. 그런 신우인 그동안 저 몰랐던 속내까지 털어놓았어요. 저요, 새언니 안 좋아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자꾸 저한테 모진 것 같아서 서운하긴 했지만 새언니가 저희 오빠랑 어울리는 좋은 사람인 걸 아니까 자꾸 친해지고 싶어서 더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서투르고 철이 없어서 방법이 틀렸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아빠도 아빠 인생 찾아갔는데 오빠랑 새언니랑 마저 멀어지면 저 너무 외롭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새언니.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으면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사과하러 와줘서 고마워요. 저도 그동안의 앙금이 한 번에 풀릴 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가씨가 변한다면 저도 노력할게요. 그렇게 신우이와 전 한순간에 묵은 감정이 풀리지 못해도 조심스레 화해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남편 또한 제 동생들에게 사과했는데
착한 동생들도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언니 위한 마음이 좀 과하긴 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형부, 저희 언니 이젠 힘들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전 동생들의 고마운 활약 덕에 제 신혼생활을 일그러뜨렸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신우인 제게 연락해 기특하게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보다 언니고 서로 어렵게 대해야 할 사이인데 제가 먼저 반말하고 막말한 거 꼭 사과드리고 싶어요. 새언니 동생분들 좀 제가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신우인 제 동생들에게 먼저 사과의 손을 내밀고 싶었던 거예요. 전 그렇게 동생들과 신우이를 한자리에 불러 화해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신우인 먼저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어서 새언니를 힘들게 하고 두 분께도 폐를 끼쳤습니다. 그때 너무 감정이 앞서서 반말하고 유치하게 군 것도 전부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뭐 잘한 건 없죠. 그래도 그동안 저희 언니 힘들게 한 건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이렇게 먼저 사과해 주시니 저희도 사과드릴게요. 그날은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화해로 그 사건은 완전히 일단락됐습니다. 부디 지금은 2년이 지났는데요. 신우인 그 사건 이후 정말로 저에게 조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우인 이후 단 한 번도 남편에게 뭔가를 요구한 적도 없었고 저희 집에 놀러 올 땐 조심스레 제게 먼저 전화를 걸더라고요. 자주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만요. 남편과 신우이 두 사람 모두 절 이해하려고 노력하니 그제야 저 역시 신우를 향한 나를 조금씩 거두게 되었습니다. 앙금이 풀리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그 뒤론 제가 먼저 신우일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거나 한 번씩 작은 용돈도 지어주곤 했어요. 가끔은 신우이 자취방에 반찬을 싸들고 찾아간 적도 있었죠. 남편이 제 입장을 먼저 이해해줬기에 저도 그런 남편을 위해 신우일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부터 신우이와 남편이 막무가내로 나오지만 않았더라면 저 역시 신우일 훨씬 일찍 아껴줄 수 있었을 텐데 그 시작이 너무 늦어졌던 거죠. 남편은 그런 제게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인 적도 있었답니다. 난 내가 중간에서 잘못하는 바람에 평생 당신하고 재경이가 멀어질 줄 알고 슬펐었어. 고마워 여보. 앞으로 처제들한테도 장인 장모님께도 내가 더 잘할게. 신우이 또한 자신에게 등 돌리지 않아준 제게 많이 고마워하더라고요. 한편 신우이와 제 동생들이 갑자기 친해졌다거나 하는 드라마틱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끔 세 사람은 저와 남편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곤 했죠. 그리고 몇 달 전 아들을 출산한 절 보러 왔던 세 사람은 아주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칠 수 있었어요. 어머, 오랜만이에요, 사돈. 잘 지내셨죠? 네, 사돈도 잘 지내시죠? 그때 세 사람은 서로 많이 반가워하더군요.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참 다행이었습니다. 시아버진 완만하게 해결된 그때 일을 나중에 들으시곤 제게 많이 미안해하셨어요. 내가 나 혼자 재미나게 살겠다고 딸내미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줬구나. 그래서 네가 곤욕을 겪게 했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은 당연히 더 재밌고 멋진 삶을 살 자격이 있으신 분인걸요. 그런 걸로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전 이렇게 마음씨 좋은 시아버지를 가끔 찾아뵙고 신우이와도 더더욱 가까워지며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남편 또한 저희 친정에 갈수록 더 좋은 사이가 되어주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에게 닥쳤던 위기인 서로에 대한 양보와 노력 덕분에 무사히 지나갔고 저와 남편의 사이인 비온 뒤 굳은 땅처럼 한결 단단해졌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저희 아들을 아웅다웅 키우며 더더욱 두터운 부부 사이가 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든 내 가족이 제일 귀한 법이고 결혼한 부부의 다툼도 양갈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서로 한 발 물러나 각자의 마음과 사정을 헤아릴 때 비로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끝까지 자기 고집만 내세운다면 그 끝은 분명 좋지 못할 겁니다.
결국 진짜 가족이 되려면 이해와 배려, 그리고 작은 양보가 꼭 필요하다는 걸 저흰 그 일을 통해 느꼈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지금처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곳에 비슷한 갈등으로 마음이 힘든 신혼부부가 계시다면 저희처럼 그 위기를 꼭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